보통 유튜브 영상을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이거를 정보를 몰라서 못 읽게 되는 거지. 끝까지 보라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느낌은 말이야, 가죽이 몸에 닿았을 때, 손으로 가죽을 만질 때, 가죽이 어딘가에 닿았을 때의 그 감촉은 사실상 대체 불가한 그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죽 옷에 대한 애착이 저는 엄청납니다. 가죽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너무 무겁다, 너무 터프해 보인다. 근데 그거는 좀 편견이죠. 가죽 재킷이 뭐 불량의 상징 뭐 이런 시대는 사실 뭐 1950년대 얘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가죽으로도 터프뿐만 아니라 엘레강스라든지 럭셔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세 번째 이유, 가죽을 약간 꺼리는 이유가 탄소 발자국. 가죽을 만든다는 건 환경오염을 엄청나게 초래해.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려면 중금속으로 막 처리를 했어야 돼요. 냄새와 그 폐수가 엄청 났다고. 그래서 그 세 번째 이유 때문에도 요즘은 가죽 소재를 좀 지향하는 브랜드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이 가죽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면,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죽 재킷, 저게 가죽이었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재 요 그라데이션만 봐도 아, 저거 가죽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가죽이라는 게 이제 그 살갗의 겉부분으로 가죽을 만드는데, 스웨이드는 뒤집어서 만들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스웨이드처럼 보이기도 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스웨이드인가 할 수도 있어. 사실 이건 가죽의 겉면이에요. 가죽의 겉면을 처리를 해서 안에 있는 스웨이드처럼 보이게 하는 게 바로 누벅 소재.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 누벅 소재. 누벅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좀 나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싼 것만 본 사람, 누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럭셔리 브랜드의 누벅을 본 사람, 그렇게 좀 나뉘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247 브랜드의 FW, 23FW 신상이에요. 247이 가죽 옷을 만든다 좀 이상하지 않아? 247이라는 게 247, 24/7, 24시간, 7일 내내 입을 수 있는 옷. 그러니까 좀 편한 옷 개념이죠. 처음 접하고 소개했을 때는 홈웨어로 좋다. 집에서 잠잘 때 입어도 되지만 외출복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옷. 그러니까 편한 옷 위주였는데, 그런 브랜드에서 가죽 옷이 나왔다. 안 어울리죠. 내 입김이 쫙 들어가면서 가죽 소재 느낌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눈치챘으면 이제 좀 똑똑한 애들이지. 얘는 에콜레더예요. 에코 프렌들리한데 가죽의 느낌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이제 에콜레더라는 소재예요. 근데 가죽이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어. 내가 처음 봤을 때 이거는 가죽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오랫동안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는 소재. 아무리 좋은 에코레더라고 해도 이런 데서 티가 나는데 얘는 최상급이어서 거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어디를 봤냐면 박음질한 데를 봤거든. 천연 가죽이 아닌 것이 어디에서 티가 나냐면 이런 박음질한 곳에서 티가 나. 여길 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진짜 저야 지금 알고 보지만 이게 에코레더계 레더계라고 물어보면 전 지금도 구분 못하겠어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의 퀄리티야. 일단 퀄리티로는 알 수가 없어. 뭘로 알 수 있냐면 무게가 너무 가볍지. 저는 가죽 제품을 저렴한 것부터 지구상에서 제일 비싼 가죽 제품까지 다 경험해보는 사람이에요. 그 눈높이로 봤을 때도 얘는 뭐 아주 훌륭한 그런 옷이에요. 거의 뭐 명품 브랜드의 정말 진짜 비싼 누벅 소재의 무게야. 이런 무게를 구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디자인, 지금 이 디자인은 흔히 트러커 재킷이라고 부르는 이런 재킷, 1940년대 50년대부터 시작된 옷이니까 1960년대 히피들이 입었고 1970년대 펑크족들이 입었고 1980년대에는 없으면 이제 대학생이 아닌, 사실상 유행이 아니었던 적이 지난 70년간 없었던 그런 디자인이죠. 근데 그 모든 디자인이 놀랍게도 리바이스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1, 2, 3 중에 뭐가 유행이냐는 이제 시대에 따라 좀 달라. 타입 2는 타입 1에서부터 이어진 요 디테일, 그냥 박음질한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요 디테일이 그냥 선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올록볼록한 요 느낌이 주는 요 디테일 같은 게 있어요. 이 디자인이야말로 247 입을 수 있는 옷 아니야. 데님이었다 그러면 포멀한 자리에는 입기 어려울 텐데, 지금 이 소재라면 포멀한 자리에도 입을 수 있지. 핏도 보세요. 요 팔의 넓이 같은 거, 옷 부분, 몸통 부분이 만나는 곳에 요 라인 이런 것까지 제가 입어본 바, 이 옷의 핏은 완벽하다. 이거 159,000원. 거기다 15% 할인. 누벅 소재의 트러커 재킷이 갖고 싶은데 159,000원이 아깝다. 그러면 딴 소재 사야지. 이 옷은 에콜레더 블루종이야. 멀리서 보면 그냥 가죽이잖아. 가까이서 봐도 그냥 가죽이야. 내가 이렇게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어. 에콜레더의 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소재를 썼다는 거, 광택과 요 접히는 요 느낌, 이게 되게 중요해. 소재가 주는 접혔을 때의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레자라고 부르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접혔을 때 요 끝부분이 둥글지 않고 뾰족해지거나 구겨지듯이 접히는 경우가 있어. 플라스틱 빨대 접었을 때처럼 접히는 경향이 있어. 레자가 플라스틱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얘는 접히는 부분을 만져봐도 전혀 모르겠어요. 247의 이 옷은 어디서 만들었냐면 원래 가죽 제품을 재단하는 데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레자라는 거, 비싼 가죽 대신에 대체품을 쓰려고 가격을 낮추려고 그걸 썼는데 재봉을 비싼 데서 하겠어? 재봉을 싼 데 가서 하는 거야.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이런 박음질이 우둘두둘하고 삐뚤빼뚤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박음질 했느냐만 봐도 그 옷의 퀄리티를 알 수 있는데, 이 옷은 가죽 마감 퀄리티나 요 끝부분 요 봉제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옷은 그냥 가죽 재킷으로 생각하고 입어도 될 정도로 잘 만들어진 에콜 레더예요. 제가 평소에 입는 가죽 재킷보다는 좀 약간 루즈핏이에요. 근데 이 루즈핏이 지금 젊은 세대한테는 완전 인기잖아. 지금 유행은 이렇게 약간 루즈한 핏의 가죽 재킷이지. 지금 이 루즈핏 가죽 블루종을 살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거 입으면 돼. 이번에는 약간 다른 스타일이에요. 약간 포멀해 보이는 스타일로 약간 격식을 차려야 되는 곳에 간다. 그럴 때는 가죽 재킷을 입거나 혹은 패딩을 입고 갈 수 없는 곳이 있잖아. 뭐 가령 예를 들면 미쉐린 가이드에 나온 레스토랑 간다. 약간 좀 더 갖추는 게 좋아. 저도 사실 뭐 코트 없이, 코트 안 입고 그냥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서 가죽 재킷만 입고 다니고 뭐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면 패딩도 있고 코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코트는 격식을 차리는 곳에서는 무조건 입어야 되니까. 20대 후반이야. 회사에 출근해. 아무리 사복이라 그래도 패딩 입고 출근하는 건 원래는 안 돼. 그게 내가 꼰대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적인 룰이에요. 보통의 회사에서는 남자의 겨울 정장은 코트야. 패딩은 기본적으로 그냥 캐주얼이니까. 근데 또 뭐 이렇게 막 너무 무겁게 생각할 건 아니고 요런 코트, 이런 코트라 그러면 좀 가볍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여자친구가 부모님 소개시켜준다 그럴 때, 그럴 때 트러커 입고 가면 안 돼. 그럴 때 누벅 트러커 입고 가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럴 때는 이런 거 입어야지. 아, 얘가 좀 견실한 청년이구나. 그런 느낌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코트를 입는 거야. 반코트, 우리가 이 하프 코트라고 부르는 이 코트의 장점이 뭐냐면 활동이 부담스럽지 않죠. 롱코트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옷이 길어가지고 착장감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 근데 이 옷이라면 뭐 부담을 느낄 일은 없죠. 길이 자체가 패딩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옆에 차 세워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 제품의 이름이 카코트야. 카코트라는 게 247에서 개발한 명칭이 아니고 카코트라는 개념은 원래 있어요. 코트를 입고 자동차에 앉아보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벗고 타야 된단 말이야. 그냥 자동차에 탁 타서 운전해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고 포멀한데도 활동성을 좀 느낄 수 있다. 혹한에 이 옷을 입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고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충분한 겨울 아우터 역할을 하겠어요. 소재는 울 90, 나일론 10 섞여서 되게 부드럽고 요 소재 촉감이 되게 좋아. 되게 촉촉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런 코트 스타일도 있지만 블루종으로도 약간 포멀을 줄 수 있어. 사실 블루종의 정석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캐시미어 5%, 95% 울. 근데 5%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만져보면 유의미한 그 차이가 있어. 그리고 요 표면에 요 살짝 요 털이 막 솜털이 막 나 있는 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요거나 만졌을 때 촉감이나 캐시미어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촉감이고, 근데 이거 가격이 239,000원이거든? 239,000원. 로로피아나의 100% 캐시미어 자켓 가격의 40분의 1 가격이거든? 올 시즌 1,000만 원 가까이 가요, 그 자켓이. 캐시미어로만 만든 자켓. 나는 패션계에 일을 하니까 약간 최고 상품이 어떤 건가 보자, 공부하려고 입은 거거든? 사실은 이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내가 사서 입은 거나 마찬가지야. 비교군이 있어야 되잖아. 최고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나. 근데 얘는 사실상 안 떨어져. 팔 부분의 핏, 탑 티어라고 봅니다. 패션계에서도. 요 디테일. 살짝 벌어진 것만 들어도 예쁜데, 배 나온 사람들은 이게 여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막 그럴 때 살짝 열어주면 좀 편해지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배 나온 사람들만 여는 건 아니고 그냥 패션용으로 밑에를 약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연출해도 돼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약간 베이지 카키 섞인 그런 색깔인데, 베이지 요거 예쁘고, 요건 다크 네이비. 그냥 얼핏 보면 블랙 같기도 한데 다크 네이비예요. 아, 요건 사라. 요거 예쁘다. 블랙도 있어. 아니, 이 느낌은 진짜 로로피아나급 아니면 얻기 힘든 푸근함과 착장감이에요. 만졌을 때 이 부드러움이 캐시미어 같아. 그리고 100% 캐시미어는 가격도 비싸지만 문제가 뭐냐면 보풀이 쓱쓱 이렇게 하잖아. 그럼 여기 장난 아니에요. 부자들을 위한 옷이야. 절대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고 이렇게 오래 못 입어요. 근데 이 제품은 내구성도 이제 보장이 되니까, 아, 요거는 까만색도 예쁘지. 이건 너무 예쁘다. 그리고 247의 베스트셀러 발막한 코트. 이 코트는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로 코트 입문하셔도 좋고, 코트를 난 많이 입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어보시면 아마 이 코트가 왜 좋은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코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흐물거리면 안 돼. 실루엣이 안 나온다고. 근데 너무 뻣뻣하면 뭐야, 되게 부담스러워. 뻣뻣함 때문에 또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얘는 되게 부드럽게 펄럭거리는 그런 느낌이야.
입었을 때 느낌이 되게 좋고 적당한 수준의 팔, 이너를 좀 두껍게 입었을 때도 움직이기 적당한 정도. 그리고 여기 라그랑 레글런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약간 부드럽게 떨어지는. 247은 특징이 소비자들과 소통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약간 소재가 좀 껄끄럽다, 까끌거린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캐시미어 5% 넣어서 소재를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는 부들부들한 요 광택은 되게 비싼 옷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요거 세운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이게 단추를 잠그는 것만으로도 안에 공기가 후끈해져. 손 넣고 이렇게 약간 일부러 좀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걸을 때 이런 느낌은 분위기 있어 보이는 요 사선 주머니, 그리고 그 주머니의 높이가 절묘해. 약간 팔이 꺾이는 느낌. 그지? 높게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약간 해달 같지 않아? 근데 요 높이가 이렇게 적당한 요거. 역시 소재가 보드라운 느낌이 있고 약간 수분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 소재는 만져보면 아마 아주 만족스러우실 거야. 색깔은 다크네이비와 블랙 두 종류가 있어요. 다크네이비는 뭐 정석적인 컬러고, 블랙은 약간 그 블랙 간지 낼 수 있지. 약간 폼내기 위한 용도의 코트라면 나는 블랙인 것 같아. 사실은 이게 메인 디시야. 왜 메인 디시냐면 대한민국의 한겨울에 가장 잘 맞고 가장 많이 입을 옷이야. 영하 5도 이하 내려간다. 패딩 입어야지. 맨날 패딩만 입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겨울도 온도가 뭐 영하 10도 내려갔다가 영하 5도, 0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무 때나 패딩을 입으면 그 사람은 삶도 좀 단조로워 보이고, 근데 패딩이 입어야 될 때는 있으니까 패딩도 한번 입긴 있어야죠. 근데 오늘 이 패딩은 그냥 감히 말하건대 최강인 거야. 내가 왜 최강이라는지 보여줄게요. 패딩이라 그러면 울룩불룩한 디자인이 좀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울룩불룩 아니고, 그러니까 평범한 패딩 아니고 약간 심플하면서도 뭔가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디테일 여기야. 여기. 보통 이거 홑겹이거나 아니면 약간 평평한데 약간 뭐 패딩이 들어있는 느낌. 근데 얘는 약간 비계처럼 돼 있어요. 엄청 푹신해. 근데 이게 잠궜을 때 이 가운데 보면 약간 동그랗게 올라오면서 디테일을 준다고. 이 디자인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요게 약간 키워드야. 특이하고 예뻐. 요 라인이. 플랩에도 약간 도톰하게 돼 있어서 쿠션 달려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게 만족도가 생각보다 되게 높다. 주머니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가려져 있는데 손잡이가 있죠? 여기도 주머니야. 주머니 띡. 버스 타는 애들도 춥잖아. 걔네가 제일 춥잖아. 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띡. 여기다 카드 넣어갖고 다니면 돼. 그리고 여기. 우리 겨울 휴가 때 또 여행 가면 여권, 면허증, 돈 뭐 이런 거. 안에도 여기 주머니 있고 여기도 주머니 있고. 이 헝가리안 구스 패딩이야. 헝가리에서 키우는 거위 종이 깃털에 공기층을 더 많이 머금을 수 있대. 근데 우리 그 아까 에콜레도 얘기했잖아. 근데 환경 얘기해놓고 뭐 이번엔 또 구스다운이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추위를 보호하기 위한 소재가 뭐가 최고냐라고 한다면 아직은 구스다운을 넘어서는 충진제는 없어요. 그래서 헝가리안 구스를 넣어가지고 빵빵함이 좀 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요거 토레이라고 들어봤어요? 토레이가 뭐냐면 일본의 섬유회사예요.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뭐 소재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예요. 토레이에서 만든 델피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옷이야. 토레이 델피라는 소재가 뭐냐면 방수, 물을 막고 안에 있는 땀을 배출하는, 비는 막아주고 땀은 바깥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겨울에 땀을 배출을 못하면 땀이 식을 때 나오는 것 때문에 추워지는 거거든. 근데 땀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겨울에도 아주 뽀송뽀송하게 방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그 소재야. 이 옷을 비옷 대신 입어도 되거든. 비를 맞다 보면 옷이 젖거나 뭐 이러잖아. 얘는 강우량 얼마까지 막을 수 있게? 10,000mm 10년 동안 비 맞아도 돼. 그래도 이거 안 새. 10,000mm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소재예요. 비가 침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람은 막아주고 안에서 땀이 배출되니까 그만큼 따뜻하다. 도심에서 생활할 때 이너를 잘 챙겨 입고 이걸 입으면 그냥 뭐 그 이상 없다. 남극 탐험 옷 이런 거 입는 애들 있잖아. 혼자 여름이잖아. 땀 냄새 나고 막 이렇게 지가 막 땀 냄새 취하고 옷을 잘못 선택해서 그래요. 추운데 계속 있을 거면 그 옷 입어야지.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차를 타고 약속 장소에 들어가거나 식당에 들어가거나 실내 생활을 하다가 밖에 나왔을 때 잠깐의 추위 때문에 옷을 입는 건데, 그럴 때는 이 옷처럼 따뜻한 곳에 가면 입고 있어도 부담 안 되고 추운 데 가서는 충분한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옷이 최고지. 일석만조. 10,000mm니까 359,000원 15% 할인. 이거 어떻게 안 사냐. 브랜드 패딩 뭐 이 정도는 입어야 된다 뭐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 그 브랜드들 패딩이 한 200, 300 한단 말이야. 요새 막 400, 500까지도 가요. 이거 사고 나머지 300만 원으로 여행 가.
너무너무 강추하는 이번 겨울에 꼭 입어야 될 패딩. 근데 블랙도 예뻐. 이 토레이 델피 원단, 이 원단 때문인지 완전 광택까지는 아닌데 약간 반광 느낌? 목에 닿는 부분도 원단을 부드러운 걸 써가지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좀 고민이긴 하다. 블랙이냐 그레이냐. 근데 35만 9천 원에 15% 할인이잖아. 두 벌 사 그냥. 200만 원 남잖아 그래도. 사실 요새 많이 입죠. 사무실에서 이제 입는 용도로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되게 몸의 온도를 좀 보호해주면서 그런 용도로 많이 입는데 일단 색깔 너무 예쁘고 주머니 있고 뒤에가 여기 약간 길잖아. 요런 디테일 같은 거 이거 너무 예쁘지. 또 한 가지 여기다가 이걸 입어. 이렇게 입어도 되게 따뜻하고 운전한다 나 차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입으면 사실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리고 블랙이랑 아이보리도 있어. 얘네도 예쁘죠. 요거는 뭐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이랑 색깔을 맞추는 것도 좋겠죠. 얘는 17만 9천 원 15% 총평하겠습니다. 247이라는 브랜드는 이름처럼 24/7 24시간 7일 내내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소량의 멋쟁이들을 위한 아이템만 만들었는데 지금은 라인업이 꽤 넓어졌습니다. 박스가람 초창기부터 계속 보신 분들은 이 브랜드에 이제 친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같이 성장한다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다양한 분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조금은 넓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브랜드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랄까 좀 247을 소개할 때마다 되게 기뻐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채색 옷만 입었는데 지금은 247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모노톤 계열의 옷을 만드는 브랜드였어요. 블랙, 화이트, 그레이, 네이비에서 유채색으로 넘어갈 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247은 감각적인 디자이너들이 색깔을 골랐는데 이 색깔들은 너무나도 247다워요. 아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247의 오렌지 컬러는 내가 예전에도 몇 번 보여줬는데 이거 너무 예쁘지? 내가 사무실에서 겨울에 맨날 입고 있는 옷이잖아 이게. 너무 예쁘지? 247의 제품들이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다 못 보여드렸어요. 247 처음에는 티셔츠랑 바지로 시작했거든? 소개해드린 게. 근데 바지도 지금 입고 있습니다만 핏이 얘는 좀 약간 스트레이트 핏에 가깝죠. 근데 헐렁한 바지도 너무 예쁘고 계절별로 아주 다양한 실루엣의 바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바지도 꼭 보시고 이너웨어들도 훌륭한 옷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격도 착해. 한번 보시고 247 옷을 입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15% 할인이니까 가라, 질러라.